안녕하세요. 돈 세는 공마가 돈 버는 TV 이천희망 TV 이천희입니다. 오늘은 좀 가벼운 주제로 부자가 되려면 이 세 가지부터 정리하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몇 달 전에 저에게 재무 상담을 받으러 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의 재정 상태를 파악하다 보니까 재무 상태가 넉넉하지 않고 좀 부족한데 열심히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의 소비 지출 내역을 파악하다 보니까요, 차가 2대가 있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무 상황이 그렇게 넉넉지 않았기 때문에 왜 차가 2대가 있는지 궁금했고요. 그래서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께서 남편은 지금 지방에서 일하기 때문에 한 대는 신랑이 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고요. 한 대는 이분이 사용할 목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운전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이 차를 항상 주차장에다 세워놓고 계셨습니다. 그냥 세워둬서 뭐 비용이 안 나가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자동차를 보유하는 것만 해도 우리는 비용을 지출해야 합니다. 자동차 세금과 자동차 보험료를 내셔야 되는데요. 이분은 연간 50만 원의 보험료와 32만 원의 자동차 세금을 내고 있었습니다. 월로 환산하면 68,300원인데요. 이 돈이 굉장히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다 해도 아까운 돈이지만 이분 같은 상황에서는 68,300원도 결코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편을 설득해서 꼭 이 차를 파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분의 얼굴을 보니까 그렇게 자신 있어 보이는 표정은 아니었습니다. 그 차가 남편의 첫 차이고 남편이 그래서 상당히 애정하는 차라서 아까워서 여태까지 차를 팔지 않았다고 합니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일까요? 아닙니다. 저는 상담을 하다 보면서 이렇게 많은 불합리하게 상식과 어긋난 의사결정을 하면서 돈이 새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항상 우리는 돈 때문에 고민하고 돈 때문에 걱정하고 돈이 필요한데 이렇게 써보지도 못하고 돈이 낭비되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이 방송을 만든 계기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잘못된 의사결정이 반복되면요, 부자가 되는 건 고사하고 항상 우리는 돈 때문에 걱정하게 됩니다. 먼저 부자가 되려면 쓸모 있어 보이는 물건부터 정리하라 입니다. 쓸모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쓸모 있어 보이는 물건이라는 점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돈을 모으기에 앞서 주변부터 정리를 잘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실질적으로 정리를 잘 하시는 분들이 돈을 잘 모으시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정리를 잘 못하면 주방에서 요리를 하던 간에 아니면 회사에서 일을 하던 간에 물건을 찾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신가요?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일하는 시간은 30분인데 필요한 물건 찾느라고 1시간 이상 소모해 본 적 없으신가요? 요리하는 시간은 1시간인데 뭘 찾느라고 30분 이상을 낭비해 오신 적은 없나요? 만약에 그런 경험이 있다면 여러분들도 잘 정리를 못 하시는 겁니다. 물건을 잘 정리하지 않고 집안에 방치되면 점점점 더 큰 집이 필요하게 됩니다. 여건이 돼서 이사를 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많은 물건들에 짓눌려서 그 집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옵니다. 늘 좁아 보이고 뭘 찾느라면 시간이 걸리고 그러니 그 집에서 살면서 행복할 수가 없겠죠. 정리를 잘하면 시시때때로 버릴 물건하고 버리지 않을 물건을 고민하게 됩니다. 물건을 버리면서는 한 번씩 고민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 물건을 왜 샀지? 얼마나 썼지? 충분히 사용했나? 정리를 하다 보면 비싸게 준 것도 버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주기적으로 정리를 하다 보면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이나 고민을 하게 되고요. 이런 질문과 고민은 나중에 물건을 살 때 반드시 반영이 됩니다. 물건을 살 때 이 물건이 꼭 필요한 물건인가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요. 또 더 많은 돈을 지불할 때는 혹시 이거 나중에 필요 없어서 버리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되게 아까울 건데
이런 생각하는 습관이 들기 때문에 물건을 구입할 때도 상당히 신중하게 됩니다.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 가지 팁을 드리면요. 지금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옷장에 분명 여름 옷으로 가득 차 있을 겁니다. 그 옷장 속에서 올해 여름에 한 번도 입지 않은 옷은 과감하게 버리셔도 됩니다. 올해 안 입으셨다는 것은 내년에도 안 입을 가능성이 높고 평생 입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도 회사에서 일하다 보면 중요한 서류나 자료들이 꽤 쌓이곤 합니다. 정리를 안 하고 시간이 흘러가면 점점 책상도 지저분해지고 보관함도 부족하게 됩니다. 버리려고 그러면 이거 꼭 나중에 봐야 될 자료 같기도 하고 꼭 필요할 것 같은데 사실 경험적으로 보면 과감하게 다 버렸어도 다시 보는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요. 혹시 다시 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요새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가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찾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까 옷을 버리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제일 좋은 방법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돈을 건질 수 있다면 중고로 판매를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요새 중고로 옷을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주변에 지인들한테 옷을 나눔을 한다든지 아니면 복지단체 보내셔도 되고요. 정 안 되면 아파트 단지나 동네에 있는 의류수거함에 과감하게 넣으시기 바랍니다. 부자가 되려면 먼저 불필요한 물건부터 정리하시고요. 그런 습관을 바탕으로 앞으로 물건을 구입하실 때 조금 더 신중해지신다면 부자가 되는 길에 더 가까워지실 겁니다. 두 번째는 부자가 되려면 소모적인 인간관계를 정리하라입니다. 주변에 보면 인맥을 쌓는다고 여기저기 많이 쫓아만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과연 인맥이 좋을까요? 단지 인사만 나눈 사람이 많은 건 아닐까요? 내가 좋은 인맥이라고 생각해도 상대방이 나를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경우도 많지 않을까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이 모임 저 모임 참 많이 다니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제가 하고 있는 모임에서도 그날 그 모임만 참석하는 게 아니고 그 모임이 다 끝나고 다른 모임을 가신다든지 거꾸로 다른 모임에 가셨다가 이 모임에 참석하시기도 합니다. 1년 365일을 그렇게 사람 만나는데 많이 시간을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의 특성이 뭐냐면 한 모임에 집중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모임에서 중심적인 역할이나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또한 그 안에서 본인이 비즈니스를 원했다면 사실 비즈니스의 성과도 그리 좋지 않습니다. 그분들의 특성을 보면 어느 날 약속이 겹쳤는데 두 군데를 다 참석해야 되는 그런 피치 못할 케이스가 아니고요. 습관적으로 약속을 그렇게 잡으시더라고요. 어찌 보면 상당히 열심히 사시는 것 같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별로 실속이 없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선거 때 저희 동창 모임이나 이런 거 하다 보면 갑자기 정치인들 와서 인사하고 가시죠. 정치인들은 그렇게 해도 됩니다. 왜? 한 표라도 그분들한테는 소중하지만 저희한테는 한정된 수입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루 24시간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즉 한정된 수익과 시간이 있는데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그것을 투자를 해야 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친목이나 취미 활동이 아니라면 우리가 비용 대비 편익을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독서 모임에 간다면 독서를 통해서 내가 자양분을 쌓고 그 자양분이 내가 하는 일에 도움이 된다든지 아니면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그런 필수적인 요소가 되는 것처럼요. 게다가 어느 모임이고 분란 없고 갈등 없는 모임은 없습니다. 가다 보면 나를 시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제가 시기하게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감정적인 소모도 되고요. 정신적인 소모까지 되면 상당히 모임을 한다는 것 자체가 피곤해집니다. 다양한 부류의 사람이나 좋은 사람을 만나서 내 인맥을 살찌우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성장에 필수적이라는 것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무작정 여러 모임에 참석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요. 관리가 안 되고 시간과 돈과 감정이나 정신적인 소모까지 일으키는 모임은 절대적으로 정리를 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시간에 차라리 나만의 콘텐츠를 만들어 그 콘텐츠로 사업을 확장시키고 자기를 발전시킨다면 모임에 쫓아다니는 것보다 그 시간이 더 소중한, 나한테 중요한 시간이 될 겁니다. 따라서 부자가 되려면 소모적인 인간관계부터 정리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자가 되려면 불필요한 보험 상품을 정리하라 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상담했던 분이 3인 가족인데요. 가족 3명이 20개의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영업적인 목적에서 가끔 설계사분들이 권유해주는 상품을 가입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손님으로 자주 찾아올 수도 있고 또 그 가게에서 회식도 할 수도 있고 내 영업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돈을 넣다 보면 나중에 목돈이 생기고 가게가 일시적으로 어려워질 때 그 목돈을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영업자분들은 종종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 하지만 일반 직장인이 이렇게 많은 보험을 가입해서 매월 85만원씩 내면서 힘들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는 보험료는 85만원을 내고 있었지만 반드시 닥쳐오는 미래, 즉 아이의 교육자금이라든지 부부의 노후생활자금이라든지 이런 목적을 위해서는 매월 12만원 정도만 저축을 하는 수준이었으니까 뭔가 밸런스도 안 맞고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상담을 통해서 전체 20개 보험을 한 10개 정도로 줄였고요. 보험료도 한 50만원 정도 줄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나갈 보험료는 줄였지만 현재까지 4천만원의 보험료를 냈고요. 낸 보험료 중에 많은 부분을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벌어서 모아도 시원찮은 판에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면서 이렇게 돈이 새는 겁니다. 꼭 보험만이 아니고 자기하고 맞지 않는 금융상품에 가입했다 돈을 잃으시는 분도 많고요. 묻지마 주식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잃으시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요즘 같은 저금리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공부를 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 기반하에서 투자를 해야지 우리가 성공할 가능성이 높지, 남들이 좋다고 해서, 남들이 권해서, 아니면 대박을 원해서 투자했다가 그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요즘 조국 후보자가 장관이 됐는데요. 그래서 조국 테마주가 또 들썩거린다고 합니다. 대선만 되면 대선 테마주가 있고요. 올림픽을 하면 올림픽 테마주가 있고 한데 저는 테마주에 투자해서 돈을 벌었다는 사람을 별로 못 봤습니다. 물론 주식은 요동을 칩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너무 잘하기 때문에 운 좋으면 돈을 벌 수도 있지만 대부분 잃습니다. 지금 같은 저금리 상황에서 투자를 통해서 돈을 불리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전에 앞서 쓸데없는 보험 상품에 가입해서 돈이 낭비되거나 아니면 투자를 해서 큰 돈을 잃어버리는 것은 돈을 불리는 것만도 못합니다. 워렌 버핏이 이런 얘기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투자의 제일 원칙, 돈을 잃지 마라. 두 번째 원칙, 돈을 잃지 마라. 돈을 잃어도 적절한 위험을 지는 그런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자가 되려면 이 3가지부터 정리하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부자가 되시기를 응원합니다.